이제부터는 일체형 픽스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픽스처 상단의 위치가 지대주 레벨까지 올라간 4분 픽스처는 지대주가 픽스처와 하나로 붙어 있으니 일체형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결합 구조가 없다는 점과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앞선 강의에서 이미 여러 차례 미리 조금씩은 언급했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뿌리 모양의 골래 식립형 조립형 픽스처가 치과 임플란트의 스탠다드로서 1978년 하버드 컨퍼런스에서부터 정립되기 이전 태동기 시절의 다양한 형태의 픽스처에서부터 일체형은 일찌감치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블레드 타입 픽스처로서 보시다시피 일체형인데 유착 실패도 많았었고 또 오래 쓰지도 못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유가 일체형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많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픽스처지만 당시로서는 걸음마 단계라서 임플란트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없었고 가공 기술도 덜 개발이 되어서 복잡한 가공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한 일체형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뿌리 형태의 골래 식립형 픽스처에서도 대략 40여 년간의 기간 동안 일체형 픽스처가 간간히 시도되었지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시기상조였다는 것이었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치과계가 계속 지식을 쌓는 과정이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특히 일체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유착 실패가 잘 되어서 잇몸 밖으로 상처가 나와 있는 일체형보다는 묻어두는 조립형의 개발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조차도 골유착 실패의 걱정 때문에 본 레벨 픽스처로 내려갈 정도였고, 한편으로는 표면 처리를 하니 많이 또 한다면 이 중에서 뭘로 해야 하나, 또 나사산의 끝 모양이나 각도가 어때야 하나, 이중 나사냐 삼중 나사냐, 피치와 뎁스는 어떻게 하나, 또 초기 고정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식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착에 유리한지, 그리고 적시 부하 방식이 가능한 것인지, 임플란트에서 필요한 고정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타 등등 여러 부분에서 수많은 기술과 이론이 경쟁을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죠. 그런 와중에서 일체형이 제대로 개발될 수가 없었습니다. 잇몸 속에 묻어두는 조립형도 쉽지가 않아서 그 난리를 쳤는데, 심자마자 잇몸 위로 크게 노출되는 일체형이 디자인과 시술 방식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기술이나 정립된 이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개발되었던 일체형의 실패 사례는 부정적인 이미지마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를 받을 때에는 일체형에 대한 소개나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연자조차도 일체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이나 지식도 또 관심도 없었던 거죠.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입문이 조립형에서만 시작되고 저처럼 스스로 찾지 않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잘못된 이론과 논쟁을 잠재우는 확실한 수단은 결국 40여 년간 쌓인 조립형 픽스처에서의 실제 임상 경험과
장기간의 데이터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과 기술이 이제는 많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일체형을 제대로 디자인하고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론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조립형만 시술했지만 앞으로는 조립형과 일체형 둘 다 시술하는 추세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립형과 일체형 둘 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조립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고, 일체형을 시술하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가 있어서 찾게 될 거라는 것이죠. 즉, 케이스에 맞춰서 골라서 시술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립형과 일체형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알면 저절로 장단점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간단한데 결합 구조가 일체형에는 없다는 것이죠. 결합 구조의 단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신데, 장점도 있습니다. 지대주가 미세하게 흔들리므로 교합력을 일체형보다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합 구조의 장단점이 그대로 조립형의 장점과 단점이 되고, 일체형에서는 조립형의 이런 단점이 없거나 최소화됐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조립형과 반대로 교합력을 그대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립형의 추가적인 장점으로서 결합 구조 때문에 지대주를 풀어낼 수 있으니 치주염 치료가 일체형보다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은 조립형에 비해서 치주염 치료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결합 구조 때문에 오는 단점만 없었다면 조립형이 일체형보다 당연히 낫지만, 이 장점도 결국은 결합 구조 때문에 얻는 장점이라서 조립형의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이고 빛과 그림자 같은 것으로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대구치에서 지름 5mm 정도, 소구치에서 지름 3.8mm 이상의 픽스처를 식립의 정석에 맞게 똑바로 제대로 심을 수 있고 지대주 연결을 완전하게 한다면 조립형을 심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을 것입니다. 최소한 8년에서 10년까지는 결합 구조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장점만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폭이 넓은 경우에는 저도 조립형을 심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계속 잘 쓰기 위해서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다른 외부 결합형을 심습니다. 이 점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에서는 대부분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인 장단점입니다. 그리고 단점 아닌 단점이 각각 하나씩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둘 다 시술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조립형은 시술 과정에서 픽스처 지름에 관계없이 제대로 못 심거나 지대주가 불완전 결합이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서 조립형의 문제가 빨리 나타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시술이 알고 보면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인데, 구슬이 있으말이라도 깨워야 법인 것처럼 제대로 시술이 되어야 이런 장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하면 단점이 아니고 못해야 단점이 되니까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일체형은 심자마자 상체가 잇몸 밖으로 노출되어서 조립형에 비해서 골유착 실패가 더 됩니다. 그래서 일체형에 맞는 식립 요령이 따로 필요하고 유착될 때까지 씹거나 혀로 자꾸 만지지도 않아야 하는 등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역시 시술 과정에서의 단점이 추가로 있는 것이죠. 즉, 시술 자체는 조립형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운 대신에 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요령은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조립형을 씹으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각각의 시술에서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할 부분인 거죠. 이것이 극복이 안 된다면 조립형이 낫니 일체형이 낫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조립형만 심어야 되고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일체형만 심어야 하는데 하나를 제대로 시술을 못한다면 다른 것은 제대로 시술할 수 있을까요? 하나를 제대로 할 줄 안다면 둘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둘은 시술자의 개인 역량의 차이니까 공식적으로는 단점에서 뺍니다.